안녕하세요. IP테레비의 컨텐츠 디렉터 박성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지옥과 송곳을 연재하신 최규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규석 작가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또 부천만화 대상에서 대상까지 수상하신 이력이 있으신데요. 사회 단면을 날카롭게 분석한 작품들로 유명하신데요. 여러분들은 송곳과 지옥 작품으로 작가님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라는 작품으로 작가님을 먼저 알았어요. 이 작품이 딱 겉표지가 되게 삶에 찌들어 보이는 그런 둘리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내용은 둘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를 뭔가 풍자하는 그런 만화인데요. 저는 사실 이 만화를 처음에 보고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렸었는데 뭔가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면과 예쁜 면만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야, 현실은 뭔가 추악하고 썩었어 라고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현실을 조금 더 밝게 그릴 수도 있었는데 좀 어두운 이야기를 파고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룡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과제로 이제 나온 게 그 아기 공룡 둘리를 패러디하라라는 과제였어요. 아기 공룡 둘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명랑 만화잖아요. 네, 맞아요. 가볍고 코믹한 것을 패러디하라고 그런다면 최대한 무겁고 진지하게 웃어올 정도로 진지하게 바꾸는 것이 제대로 된 패러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수정 선생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뒤튼 건데, 그 어릴 때 읽었던 둘리를 기억하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은 좀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지금 봐도 상당히 웃긴 구석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 작품이.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누군가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인간이니까 원래부터 좋아하던 이야기, 수천 년 동안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자기는 안전한 상태로 타인의 삶을 통해서 위험을 간접 체험하는 것. 인간의 뇌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게끔 진화해온 것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에 더 끌리는 것도 그냥 인간의 어떤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뭔가 인간의 아픔과 분노를 이게 자주 그리시는데 그 취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작하게 된 뭐 계기가 혹시 있어요? 아니요, 뭐 딱히 그냥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교수님 말을 잘 듣는 모범생 성향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만화들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어떤 다면성, 그 깊이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폭넓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고 싶다라는 도전 과제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작가님께서 그리시는 그런 작품들이 어려울 수 있는 소재고 또 어쩌면 꼰대라고 들을 수도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되게 재밌어요. 어렵지 않고.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는 뭘까요? 일단 그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재미잖아요. 당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좀 구체적인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원래 출판 만화를 계속 해오던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 만화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4페이지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독자의 정서를 이렇게 건드리는 웃음이든 분노든 알에 대한 어떤 쾌락이든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4페이지마다 한 번씩은 꼭 나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리에 박히는 명대사, 명언들이 작가님 작품에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명대사나 명언은 뭐 평소에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날 때마다 뭐 적어 놓으시나요? 만화가 이제 근본적으로 소설이나 아니면 영상 매체에 비해서 말을 길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르입니다. 최대한 압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압축을 하다 보면은 좀 명언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좀 짧은 문장에 중층적인 의미를 심을 수 있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칼럼 같은 건 좀 눈여겨서 많이 봤었어요. 칼럼이라고 하는 게 형식상 어쩔 수 없이 좀 짧아야 되고, 근데 그 짧은 형식에 비해서 필자의 의견도 들어가고 어떤 상황 설명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들이 굉장히 압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칼럼들은 좀 챙겨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의 주제나 소재 같은 거는 어디서 주로 찾으시나요? 몇 개 작품은 제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는 보통은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찾거나 아니면 뭐 언론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찾거나 최초의 씨앗이 그러한데 근데 대부분 그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구체화시키는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을 좀 이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건가요? 구체화를 시킨다는 게? 어떤 소재를 제가 만났다. 좀 더 구체화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제일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작가님들이 습작 시기에 좀 유념해야 될 뭐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벽들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벽들이 하나 나타나면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뭉개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런 게 하나가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이걸 넘어가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안 그려지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쭉 그리거든요.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걸 또 그리고 하면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외로 자기 발목을 잡았던 게 굉장히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은 공부의 속도가 좀 붙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계측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는 것, 이런 것도 좋죠. 뭐 가령 뭐 해부학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제보다 내가 오늘 뭐 근육을 더 많이 그릴 수 있게 됐다. 보지 않고 그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자기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비교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기성 작가들이 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은 지금 단계에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기 문제도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교류를 하려면. 그럼 작가님께서는 작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그렇게 거창한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송곳 작업할 때 이제 청소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그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 출근하는 장소 그리고 퇴근하는 그 공간 거기는 이제 가볼 일이 없죠. 네.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음식물 수거차 타고 새벽에 같이 한번 돌아봤었죠. 뭐 그 정도? 냄새가 굉장히 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순간이. 그 정도가 뭐 작품을 위해서 해본 특이한 일? 근데 그런데 갔을 때 나 만화가인데 이런 관련한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찾아뵙나요? 아니면은 중간 다리가 될 만한 그 사람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넣어야 환대를 해주시죠. 작가님께서 사회 비판적 요소가 강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혹시 밝은 청춘 로맨스 이런 거는 볼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하고 싶죠. 이 작품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성격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막 바뀌진 않잖아요. 물론 뭐 청춘 로맨스물이라는 걸 할 수는 있겠는데 막 어두침침한 로맨스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네, 최근에 혹시 보시는 작품 있으신가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그건 한 10여 년간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삼체였어요. 삼체. 삼체. 중국의 류처신이라고 하는 작가, SF 작가님이시죠. 장편 SF 소설인데 삼체라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 어떤 점이?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거대하고요. 매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걸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납득시켜 나갑니다. 거기서 다루는 어떤 절망의 크기라고 하는 게 웬만한 뭐 작품들에서 느끼는 거에 수백 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네, 오늘 IP 테레비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네. 큰 마무리 같은데 약간. 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지가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지 오래돼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IP텔레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네.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작하시는데 좋은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P텔레비는 최규석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이나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해요. 저에 제가 대해서요? 여쭤볼게요, 아, 작가님께.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찡긋! 작가님, 찡긋! 찡긋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찡긋! 네,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찡긋. 네, 찡긋.